디폴트 위기가 목전에 닥친 그리스의 운명이 오늘 밤 갈립니다. 그리스 총리와 3당 당수 간 추가 긴축 협상이 7일로 하루 더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지만 가계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한국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습니다. 저신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신용카드 회사들이 연체 이자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웅진그룹 주요 자회사인 웅진코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소식에 계열사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케미칼, 에너지는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지만 매각 대상인 웅진코에는 인수 주체가 불투명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용 1부 시작하겠습니다. 침팬지도 사람처럼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 이런 침팬지를 그리스로 좀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그리스 4월 총선만 생각을 하는 건지 어제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 긴축안 논의 자체를 간밤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더 연기해서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리스 우려가 여전해서 뉴욕도 소폭 빠졌고 우리도 역시 장중한 때 아니죠. 2번이나 하락 전환하는 등 2,000포인트 앞에 두고 쉽게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올 들어 7조 5천억을 넘게 산 외국인이 오늘도 사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현물을 거의 3천억 정도 추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보다 업종별로 이슈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하나 주가가 들썩였다면 오늘은 주요 핵심 자회사 코웨이 매각 때문에 웅진그룹주가 시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와 자동차주의 급반등도 눈에 띄지만 IT주 가운데 LG자 붙은 종목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는 것도 특징이군요. 전반적인 종목 얘기까지 먼저 전해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우리 국내 시장 현재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2월 7일 코스피 현재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9% 상승한 1976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10일 거래일째 무서운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1,570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네요. 반면에 외국인은 2,800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로 장을 출발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1% 상승한 518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째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421억 원, 외국인은 7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째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네요. 개인 현재 600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 지연과 또 론스탑 환전에 대한 경계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 곧바로 반락했죠. 현재는 1,12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50전 상승한 1,12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49% 상승하면서 10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4.6% 이상 상승하면서 2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19% 현재 상승하면서 29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49% 오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6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대표적인 실적 개선주로 손꼽히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18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1.27% 빠지면서 3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3.25% 넘게 빠지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6% 이상 현재 상승하면서 13만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CJENM도 0.32% 강보합권에서 31,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 역시 2.65% 상승하면서 5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메디포스트는 반면에 4.61%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133,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터키의 자유무역 협정 타결 합의 소식에 FTA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29% 상승하면서 2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4.6% 상승했습니다. 만도 역시 5.92% 상승하면서 1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평화전공 역시 4.73%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웅진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사업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웅진그룹의 계열사들이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웅진홀딩스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7,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웅진에너지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8,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웅진코웨이는 매각이 결정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3.63% 빠지고 있네요. 다음은 SNS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올 4.11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에 모바일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SNS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나우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로온도 3,4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포뱅크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8,86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폐기물 처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입니다. 현재 코엔텍 3.14% 상승하면서 3,2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희건설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 기록 중이네요. XINC도 14.6%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경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북한 개성공단 방문 소식에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도전기 6.43% 오르면서 3,390원에, 좋은 사람들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물산도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원에 거래 중이네요.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문재인 테마주들 역시 무서운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바른손 상한가 기록하면서 9,460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들 제약도 5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니까요. 그리스 우려가 여전히 아시아 증시 쪽에도 있는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보합권인데 특별히 IMF로부터 유럽 어려우면 중국 너희도 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다 경고받은 중국장은 2% 정도 나흘 만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네요. 더 중요한 우리장, 종종 하락 전환됐던 코스피 분석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균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월 들어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고 자동차라든가 좀 쉬었던 삼성전자 등은 강세를 띠네요. 네, 전반적으로 어떤 대외 악재를 빨리 시장에서 좀 극복하고 어떤 상승 분위기가 바뀌는 듯 싶지만은 여전히 어떤 기관 매물에 대한 압박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업종별로의 어떤 교차 상황이 어떤 지수를 정체되는 모습으로 이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현선물 매도가 확대되는 영향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전부 다 상쇄하는 모습 등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그리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와 기업 실적 등과 같은 모멘텀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이 다소 좀 지수를 정체 상황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같은 사이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사이좋게 오늘만 좀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은 그동안 1월 주식시장 이후에 어떤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주요 종목들은 어떤 업황 전망에 대한 어떤 그 표면적인 변화라는 측면보다 그동안 다소 좀 오랫동안 소외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갭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어떤 저가 인식 자체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었지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확대되면서 금융주 그리고 IT 관련주들에 대한 낙폭이 조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권의 대부분의 매도가 전부 다 환매 매물로 추정되는 어떤 그
환매성 매물로에 대한 어떤 압박과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는 것에 따른 어떤 기술적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교차 현상은 분명히 잇따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지수 하락을 제한시키고 오히려 상승 반전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은 당장에 대한 어떤 업황 트리거가 생겼다는 측면보다는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은 주가가 소외되어 왔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중장기 업황 전망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측면이 이들 주식이 조금은 안전하다는 쪽으로 현재 시장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현재 지수 위치에서 한 단계 시장이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오늘 가격 조정을 받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어야만 전반적인 어떤 업황 선순환 과정에서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오늘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만약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됐었을 때는 오히려 현재 가격적인 부담을 받고 있는 은행, 증권주를 포함하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매물 압력 자체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좋았지만 오늘 조정받는 종목들 외인이 안 사면은 또다시 반등 어렵다라는 쪽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LG 그룹주 IT 쪽은 오늘 왜 빠지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부품 불량 얘기가 사실로 혹시 확인이 됐나요? 네, 우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루머로서만 확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패드 3에 공급되는 어떤 패널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시장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고요. 단지 최근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우선 그동안 다소 IT 업종 내에서 2등주로 분류되었었던 것들의 주가 상승률이 컸었던 만큼 가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어떤 재료가 시장에서는 조금 부각된 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시청자분들은 참 애매하시겠어요. 수급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은 오늘 많이 빠진 종목 가운데 외국인은 산다 하면 좀 매수에 나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 문제도 있고 옵션 만기도 있고 마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사실 그리스 문제는 상당히 껄끄러운 변수이지만은 어느 정도 결과를 현재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디폴트가 되더라도 현재는 어떤 충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그리스 재료는 좀 노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의 지수 위치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사의 힘겨루기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옵션 만기에도 다소 좀 매도 우위 속에서 전개되었었는데 역시 2월 옵션 만기 역시도 아직까지는 어떤 매도 우위 속에서 베이시스 상황을 계속 관찰할 필요성이 크다라 보여지고요. 앞서도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들에 대한 어떤 주가의 어떤 반등의 지속성을 보증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부족하다. 결국 업종 순환 과정을 조금 역용하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정하면은 오히려 오늘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괜찮은 것들은 선별적으로 역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오늘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는 오히려 접근 강도를 강하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점 등을 참고해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도 강보합, 코스닥도 강보합. 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시장 보는 눈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호색 투자전략 역시 김민주 차장님부터 의견 보면요. 눈치 보기 장세 속의 방향성 탐색 구간이다. 눌림 몫이 매수. 이런 얘기하셨고 최종대 차장님도요. 변동성 좀 있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기 때문에 관심 업종에 한해서는 역시 분할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신승현 대표님도 옵션 만기 이번 주 목요일에 앞두고 수급 변화 가능성도 있는데 때문에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고 하셨고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눌림목 매수, 분할 매수, 종목 중심, 조정 시 매수 모두 다 내부는 매수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영진 이사님은 매수 얘기가 있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고 하셨고 시장 내 순환매 흐름에 주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오늘 새롭게 또 화학주가 다시 들어온 모습 건설주 있고요. 최종대 차장님도 역시 기계에서부터 건설 또 비금속 광물 IT부터 바이오 제약까지 아주 폭넓게 관심 업종을 유지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신수연 대표님은 IT 중국 관련주, 타이어 건조, 오늘 게임주가 새롭게 들어왔군요. 항공주는 빠졌는데 항공주는 이익 실현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저가 매수 관점이시고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지주사, LG 두산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다. 김영진 이사님, 업종 간 순환매 흐름에 역시 주의하자라고 하셨고, 아까 추격 매수는 자제하되 역시 조정식 매수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변동성은 좀 커지는 듯해도 역시 상승 트렌드는 유지 중이니까 관심 업종에 대해서는 분할로 사도 좋다. 오늘 이런 의견 보내주신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960은 확실히 안착한 것 같은데 2000포인트 쉽게 못 가는 이유, 돈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인 어디 있나요? 그래도 다들 분할 매수라고 얘기하네요. 예, 전략의 변화부터 말씀드리면서 앵커분이 질문한 사항들도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전략은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의 주가 흐름이 증시 상승의 속도와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는 1월보다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달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증권사의 시각도 상승 탄력은 줄어도 방향성은 유지할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우호적인 여건이나 회귀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종합주가지수 1960포인트 돌파 후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내세울 만한 신호들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하게 여겼던 아시아 이머징 시장 중에 인도 증시 또 중국 증시 흐름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릭스를 대표하는 브라질, 러시아의 시장들도 점검을 해보면 연초 대비 15%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못 올라가는 이유는 이번 주 만기를 앞둔 옵션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주 2월달 2일이 되겠죠. 목요일에 주가의 갭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개인들도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1월달 내내 공격적인 현물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던 외국인의 시각이 조금씩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물에서 6조 이상을 순매수한 후 이번 주 옵션 시장을 이용하여 최대 단기 이익을 거두기 위한 옵션 포지션 전략에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지수 2000포인트 박스권 상단에 두고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변동성을 이용하여 옵션 만기 대비하고 있는 외국인의 전략을 지켜보면 즉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상승 추세를 일단 믿고 관심 업종을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이 저도 참 어려웠는데요. 개인들도 금융주, 증권주, 화학 업종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때를 기다리면서 이런 업종들을 매수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옵션 만기에 따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약간 좀 지수를 누르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 그러면 옵션 만기 당일날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정이 있다면 사면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1월 달에도 이제 어떤 변곡점을 옵션 만기일로 봤고, 사실 2월 달도 지금 옵션 만기를 좀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1월 달에는 좀 더 확률적으로나 좀 더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지루한 어떤 횡보 장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승을 했던 2010년도, 11년도에도 보면은 한 8개월 이상을 박스권 장세 후에 개인들이 거의 지쳐서 나가 떨어진 이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기억해보면 이번 장도 하락에 대한 추세는 없지만서도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눌림목으로 좀 속된 말로 개인들의 진을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승은 하되 좀 천천히 간다라는 상승 탄력 둔화 쪽에 무게를 더 주시는 거네요. 맞나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메모 보니까 그래도 관심 업종은 분할 매수하자는 쪽이신데 어떤 섹터를 좀 분할 매수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섹터들은 이제 1월 달 이후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계 건설, 비금속 광물, IT, 운수 장비, 철강, 바이오 제약 중에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업종 갖고는 사실 2,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어떤까지 같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부담스럽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화학 업종하고 정유 업종, 은행 업종,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 업종에 대한 매수 부분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선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번 달 옵션 만기일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지루한 횡보 이후에 새로운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서도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그 기계 건설, 비금속 광물, IT, 장비, 철강, 바이오 업종들만 가지고 비중들을 줄여가면서 매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지금까지 어떤 업종 끌고 왔었던 상승이 좋았던 업종과 또 어떤 하락률이 좀 컸던 업종 사이에 뒤바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소위 페이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매수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같은 맥락에서 페이크나 매수의 기회보다는 지루한 횡보의 어떤 연속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 조금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조금 내렸던 종목들은 다시 매수를 하면서 어떤 그 지수를 하락시키지는 않으면서 옆으로 가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대차가 저번 주 말 장 후반 정도의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조금 다소 늦은 오늘 상승을 좀 보면서 조금 안도감도 있고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가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다행스럽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나마 현대차가 오늘 좀 올라와줘서 생각보다 빨리 다행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뭐 조금 지루한 장세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 업종별 오늘 등락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관심 업종 분할 매수하자는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보합권에 머무는 이유, 그리스 문제보다 오히려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옵션 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번엔 선물 쪽 동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지환 연구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 전망 곧바로 뭐 부탁을 좀 드려보죠. 다들 소폭이나마 매도 쪽 점치던데요. 예, 그 전에 일단 오늘장 선물 시장 시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미국장은 이제 그리스발 악재로 하락 출발하였지만 장중 하락폭을 만회하며 약보 마감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850억 가량 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한 흐름을 이어가다 오늘 우리장 전일 대비 0.55포인트 상승 260.90으로 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전장에는 뭐 특별한 흐름 없이 장 시작 후 262권까지 위로의 한 차례 상승 후 261에서 262 박스권을 형성하고 소폭 등락만을 반복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 역시 오전에는 1원치를 2배가량 상회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역시 차익 비차익에서 모두 순매수이익되며 지수는 261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시 넘어서부터 현물 쪽에서는 투신이 매도를 하였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지수는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였고 장중 시가선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 부근까지 소폭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현물 매수세가 더불어서 매도했던 선물을 환매수하면서 시가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죠. 최근 이제 선물시장 흐름을 보면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장중 흐름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갭 상승 후 대밀리고 갭 상승 후 대밀림하는 모습이 연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종합주가 지수가 1900 후반대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과 함께 무엇보다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와 금통의 금리 결정, 또 중국의 CPI 발표된 게 목요일에 다 모여 있죠. 이런 어떤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고점권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확인을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오늘 장중 흐름을 통해서 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 흐름을 좀 짚어보면 지난 3일과 6일 그리고 오늘까지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 모두 장중 조정은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260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밀리는 과정에서도 5일선과 맞물리며 260이 이제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오늘 장 마감하지는 않았지만 3일간의 이제 장중 저점이 이제 3일에는 258.95, 259.4 그리고 오늘은 262로 그 저점을 역시 높아지고 있죠. 이것을 좀 해석해 본다면 시장이 이제 260에 대한 지지력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면서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투신권을 중심으로 이제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이제 그 부분을 모두 흡수하고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만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하락을 예상할 만한 뚜렷한 시그널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60을 기점으로 그 위에서는 시장 베이스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눌림 시 매수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가 만기주이고 프로그램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전 시간에 이제 언급해 드린 대로 시장 베이시스 악화를 비롯한 청산 조건이 이제 시장에 뚜렷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쌓여있던 물량이 매물로 돌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경계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상방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베이시스가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현물 쪽과도 연관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오면 베이시스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베이시스가 얼마 정도면 청산되는 물량이 많아집니까? 일단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기점은 시장 베이스 0.8포인트 이하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선물시장 흐름이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 차익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여태까지 쌓였던 매물이 한꺼번에 청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위한 뭔가 에너지 비축 중이다. 현재까지 차트로는 지수 선물 차트 분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조정시 매수 의견까지 고맙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3천억 넘게 현물 사는 현재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00포인트 앞두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음봉, 아침에 떴다가 오후장에 밀리는 연속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월 20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중의 돌파가 거의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는 참 많이 들어오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가기는 하는데 장중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는 형태의 진행 이런 모습들이 참 없는 것 같고요. 또 최근 며칠 사이에는 전형적인 전강후약의 증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시초가보다는 좀 넘어서는 모습이니까 오늘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낫습니다만은 어제 하루 종일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특별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기일까지는 당분간 이런 전강후약의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까지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조정도 받고 또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올라가기 위한 상승 전 단계의 준비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정치인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다 순환이 돌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는 문재인 관련 테마나 아니면 친노 관련 테마, 그 다음에 세종시 관련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거의 10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감원의 정책이라든지 대처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제가 보니까 쉬어가지 않는 토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흔히 그 토끼가 빠른 것을 자만해서 낮잠을 자다가 거북이한테 따라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달리기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낮잠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정책은 거북이에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뒷북을 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단속을 하는 그 단속 기관이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 테마주에 대한 투자는 역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종별로 보면은 거북이 중에 상거북이였던 자동차주가 오늘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관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하던 전기전자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동안 매도를 좀 했던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그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주에 대해서 오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대형주이고 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만큼 일정 부분의 낙폭을 키우게 되면은 반전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개념이나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라는 개념을 정해 봤을 때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승을 지속시키는 요소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현재 반등 정도로만 확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투자자들이 물리신 경우라면은 이번에 반전이 나올 때 거기에서 정리를 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저점을 깨버린 상황이면은 다시 상승 추세를 타서 꾸준히 상승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관망을 취하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른손 같은 종목이 이제 대표 문재인 관련주입니다. 뭐 내용적인 거야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그 후보가 지금 현재 그 법무법인에 근무할 시절에 고객사였다는 거 말고는 제 내용이 없죠. 그리고 또 실적조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적자가 64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저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어떤 진행을 보일지 뭐 좀 더 진행을 봐야 될 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매수도 힘들 것이고 또 매수도 뭐 권해드리지 않고 좀 주의를 하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프롬파스트라는 종목도 이제 세종시 관련해서 이상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세는 확실히 뭐 앞에 종목보다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신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낙폭이 커지면은 반전 포인트를 한번 잡힙니다. 그 단타 선수들이라면 뭐 저점에서 한번 공략 포인트 잡아서 돌 때 수익을 실현하는 대응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나 그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손을 안 대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콜드 종목 소개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제 급락세 보였던 한화 관련 주가들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 오늘은 웅진그룹주가 코웨이 매각 때문에 이슈잖아요. 네. 일단 웅진코웨이를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시장의 평가는 어디에 인수됐느냐에 따라서 웅진코웨이의 주가가 결정 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당분간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매각 대상이 되긴 하지만은 누가 인수를 하느냐가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장중에 9%까지 빠졌다가 또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낙폭을 줄인 상태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도 지금 당분간은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좀 답답한 답보 상태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전을 또 하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밀리는 형태의 진행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남아있는 웅진 계열사들이나 웅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잔치 분위기입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아직은 좀 더 관망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증권이 오늘 조정이 깊은데요. 장중에 5%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3% 정도로 낙폭이 줄었는데요.
현재 그 금융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상승 과다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 조정을 좀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더 나오면은 저가가 잡힐 때 저점 매수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내일 정도면 아마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서 저점 매수로 한번 노림수 가져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조정이 깊습니다. 어제도 조정이 좀 나왔고 오늘도 지금 장중에 4%까지 빠졌는데 하락 이후에 바닥이 잡히면서 지금 돌려 세우고 있죠. 뭐 이런 흐름은 추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이 잡힌다면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타를 노리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자리보다는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짧게 차익 실현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가장 무난한 대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단기 접근. 앞서 웅진코어에는 조금 관망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급등하는 특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웅진에너지를 밀기 위해서 코어를 팔았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인데 이쪽에서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사실 다른 종목을 꼭 찾으시는 것보다는요, 웅진에너지를 조정을 줄 때 공략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맞는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급등주를 가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먼저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하지만은 급등주가 제일 사실은 정작 제일 잘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웅진에너지도 어쨌든 지금 주가가 거의 2배 상승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줄 것이거든요. 그 조정 타이밍을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웅진에너지를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본주를 기다리셨다가 공략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80이 됐다 안 됐다 하네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박창윤 대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가 또 뭐 추가 협상 회의 자체를 오늘 밤으로 미뤘다면서요. 그거 되게 네,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정들 좀 앞으로 있을 것들 챙겨볼까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유로존의 눈과 귀가 쏠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과 2차 구제금융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정책 관련 코멘트들 반드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인 때문에 국내 증시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바로 8일 독일 장기국채 입찰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9일 22 기준금리 공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1% 유지 여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12월 소비자 신용 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호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여부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8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모니터민 이제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상에 계속해서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나가실지 여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현재 외인이 수급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강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9일 중국 쪽에서 1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12월 1.7%와 각각 1.7%, 4.1% 각각 어느 정도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폭 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격한 완화 자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9일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에서 프로그램 매기 동향과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외인들이 수급상으로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여부 반드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니만큼 프로그램과 외인의 수급 동향이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여부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9일 정책적으로 미디어랩법, 지금 최근 테마 관련해서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미디어 그리고 정치 관련주하고도 어찌 보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 그리스부터 또 문제 9일에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쭉 사는 거 보면 그래도 뭐 느리지만 상승은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스하고 옵션 만기는 다들 조금 신경 쓰인다고들 하거든요. 네. 근데 큰 문제는 아닌가 봐요. 왜냐면 빠지면 사라고들 많이 하셔서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주간 시장 방향과 아무래도 전망 쪽에서 한번 바라보실 때 아무래도 그리스가 큰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국채 협상 과정과 2차 구제금융 진전 상황 자체가 어찌 보면 이번 주 중시에 있어서 가장 큰 어찌 보면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유로존 소식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번 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 전후에서 지금 시장을 바치고 있는 외인과 프로그래머 수급 동향이 어떤 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여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프로그램 쪽에서 한번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매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1월은 프로그램 수급 동향 자체가 어찌 보면 매도가 많이 나오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연말 배당 수요 겨냥해서 꾸준히 프로그램 쪽에 사왔던 것을 1월 달에 아무래도 그 쿼드러플 비칭 데이에 보통 이제 풀어놓게 되거든요. 그런 네. 것 자체가 이제 상당폭 어찌 보면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1월 달은 그 반대로 오히려 사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2월 달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수급 동향 자체가 롤오버가 될 것인지 여부 네. 아니면 이거 자체가 매수세로 아무래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외인들의 수급 동향과 또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2000선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현재 상황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현재 2000선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소폭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눈치 보기 장세입니다.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 수급상 꾸준히 지금 매수세는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지금 매수세가 지속된 거에 비해서 외인과 프로그램 매수세 지속된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지금 눈치 보기 자체가 나오면서 지금 우회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2000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뭐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소폭 지금 양봉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전까지 약간 음봉이었거든요. 그 지난 주말부터 해서 지금 음봉 아무래도 형성 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그리스와 옵션 만기에 좀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네. 숨죽이고 있는 측면 한번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전략상으로 지금 2000선은 트레이딩 구간에서 지금 유동성 장세 연장인데 이 트레이딩 장세 구간에서 어찌 보면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선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좀 숨을 한 차례 죽여가면서 하방을 대비하면서 현금 확보와 그리고 시장 방향성 탐색이 어찌 보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키는 계속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외인과 프로그램의 수급 동향을 주시해 봐야 되는데 이게 옵션 만기 전으로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략상으로 바로 짚어드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 하방 쪽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현금 확보라든지 아무래도 지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종목 자체도 편입해 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자체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여부는 바로 2000선 접근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개인들의 수익 증고 환매 압력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기관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외인이 돌아서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돌아서게 된다면 단기 급등한 만큼 단기 급락이 있을 수 있으니만큼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한 차례 현금 확보와 그리고 현금 확보에 따른 또 차익 실현 그리고 한 차례 좀 숨을 죽여가시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을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은 인버스 ETF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코덱스 인버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방 해지와 더불어서 방향성 탐색을 위해서 지금 리스크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현금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금 지금 60% 이상 가져가면서 상당폭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ETF 편입을 통해서 지금 지수 방향성 자체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이 종목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선 접근함과 동시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에 기록했던 7,300원 선, 지금 7,44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금 바로 살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 저점 기록하였던 지난 1월 달 저점 기록하였던 7,300원 선 그리고 7,400원 선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지수를 하방 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미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유로존은 국채 만기 위기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그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지수 탄력 자체가 지금 상당폭 둔화되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전주부터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음봉 자체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 한번 전략으로 들어가서 바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손절가 자체는 아주 작게 잡겠습니다. 이제 전저점 기록했던 7,300원 선 이 부분 바로 하방시 이탈하면 바로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지수로 따지자면 2,000선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목표가 자체는 바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방향성 탐색과 아무래도 더불어서 하방 해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 따라서 만약에 하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더 늘려가는 전략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 시점 자체는 현재로서도 상당폭 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중 눌림이 일어났을 경우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장중 눌림이 일어났을 경우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질 것 같다 지수가.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오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손절가 7,300원이네요. 기존 포트 보겠습니다. AS 받아볼게요. 자, 우리 박창윤 대리님 기존 포트폴리오가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익 IPS와 SK 네트워크스를 각 20%씩 편입시켜서 유지하고 계셨었는데요. 누적 수익률을 볼까요? 예, 원익 IPS는 손절 터치해서 전량 매도 사인 내셨고 SK 네트워크스는 외인들의 매수도 꾸준히 이어져요. 일단 수익권이군요. AS, 원익 IPS가 시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익 IPX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와 달리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에서 아무래도 상방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자체를 기대를 하였지만 이 부분은 하향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량 손절 처리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시간과 더불어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스 한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지금 한번 5일선 눌림을 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눌림이 줄 때마다 조금씩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도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원익 IPS는 그냥 빼겠다, SK 네트워크스는 보유하겠다. 그렇다면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거나 오늘 관심 종목이 코덱스 인버스였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또 수급상으로도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완성본 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박창윤 대리의 포트폴리오 SK 네트워크스 20% 기존 것 그대로 들고 가고요. 코덱스 인버스가 새롭게 ETF 상품인데 20%로 편입됐습니다. 현금 비중은 동일하게 됐어요. 시장 좀 빠질 것 같아서 오늘 정도 가격의 매수, 손절가는 7,300원으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외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이라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 일단 시장은 조용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